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, 그다음에 4차장, 반부패 2부장, 또 감사원장 등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두 번째 탄핵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, 최재훈 반부패 2부장, 사실 중앙지검의 핵심적인 수사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자, 민주당이 이들 3명을 탄핵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특혜를 했다, 봐줬다, 이런 혐의로 지금 탄핵 소추를 한 겁니다. 사실은 수사가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인데 당시 민주당이 사실상 중앙지검에 대한 어떤 수사를 고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3명에 대한 탄핵을 강행을 했어요. 준비기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탄핵 소추인 쪽, 즉 국회 소추인 쪽 갖고 변호인 측이 만나서 앞으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기간입니다. 그런데요,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지난달 18일 날 이 사건 첫 번째 준비 기일이 열렸어요. 근데 딱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. 왜? 국회 측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2차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. 이번에는 국회 측에서 변호인들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2명의 재판관이 수명, 즉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. 이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이 탄핵 소추 사건이 황당했던 거죠. 그래서 김영두 재판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니,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, 예를 들어 조사 특혜라면 무슨 특혜를 제공했는지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물은 거예요, 국회 측에.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 주장하면 그걸 어떻게 저희가 판단합니까? 이렇게 물었어요. 이게 뭐냐면, 자, 어떤 사람이 뭐 강도를 했어요, 절도를 했어요. 근데 경찰이 잡아와서 이 사람이 강도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럼 판사가 아니 그러면 맨날 며칠 날 누구의 지갑을 털었다는 건지, 누구를 강도했다는 건지 그거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보통 육하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했는지 대충 이현종이 언제 어디 가서 나쁜 짓 했다더라, 이게 아니고 맨날 며칠 날 어디에서 누구한테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야 그게 기사가 되고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막연하게 쟤 이현종이 보니까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것 같아, 그러니까 쟤 지금 빨리 잘라야 돼,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한 겁니다. 보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보니까 김건희 여사 봐줬네, 이 내용으로 한 거예요. 근데 재판관들이 보니까 뭘 봐줬다는 건데, 어떻게 봐줬다는 건데 그것 좀 이야기 좀 해줘,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또 김복형 재판관도 상당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거 각하돼요. 자,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3가지입니다. 인용이 하는 게 있고요. 인용이라는 것은 자, 이 탄핵 소추 측에서 이야기한 거 받아들인다,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. 기각, 심리해 봤는데 그거 이야기 안 돼요, 그 탄핵 할 거 안 돼요, 기각할 수가 있고요. 각하, 이거는 탄핵 자체의 기본적인 요건이 안 돼, 이렇게 해서 그냥 각하시켜버리는 겁니다.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당신들 낸 사건을 보니까 도대체 뭘 봐줬는데, 근데 봐준 거 좀 증거 내놔, 어떻게 봐줬다는 건데 그걸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, 이렇게 하면 그냥 각하시켜버릴 거야,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랬더니 국회 측 그 대리인 변호사의 이야기는 더 황당합니다. 보니까요, 검찰 내부에서 이 피청구인들, 즉 이번에 소송했던 사람들, 탄핵 청구된 사람들 서로 간에 내밀하게 이루어진 업무 처리 과정을 구체적인 일시나 이거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재판부께서 검찰에다가 당시에 도이치모터 사건 무혐의 한 거 그거 그 기록 좀 달라고 좀 해주세요. 그 좀 기록 달라고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고하겠습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얼마나 황당합니까?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탄핵 소추를 했는데 하고 보니 내용이 없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좀 해주세요. 이거는 뭐냐면 판사님이
우린 잘 모르겠고 판사님이 그 뭐 강도 뭐 했는지 그 좀 밝혀서 해주세요.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.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? 탄핵이라는 거는요, 정말 이 고위공직자의 어떤 직무상 명백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이거를 탄핵하는 거죠. 직무정지가 됩니다. 이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만 29번 발의했어요. 그 지금 현재 탄핵 발의된 것만 13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어제 감사원장도 똑같아요.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아니 감사원장이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라. 이렇게 지금 대리인단 측에 요구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합니다. 아니 관저 관련된 그 감사 도대체 이 최재 감사원장이 뭘 봐주라고 이야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봐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의 이 탄핵이 얼마나 황당하고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각하 이야기까지 해버린 겁니다. 그동안 줄 탄핵을 해왔지 않습니까? 정말 정부를 거의 뭐 무력화시킬 만큼 해왔는데 이런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지금 심리가 이루어지는 건데 아니 오죽했으면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? 빠르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결론을 내려서 이들이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히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건의 70%가 중앙지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핵심적 라인인 중앙지검장과 4차장과 반부패 2부장이 전부 다 지금 업무가 정지가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간 안에 이 사건에 대한 각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